새벽 3시 30분. 순덕이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무언가가 이상했어요. 40년 동안 세탁소 위 이 작은 방에서 살아오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똑똑똑. 다급한 노크 소리가 문을 때렸어요. 순덕이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 리가 없는데. 할머니, 할머니. 1층 임대방에 사는 대학생 태호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순덕이는 후다닥 일어나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지만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태호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누구야, 태호야? 네, 할머니. 지금 당장 피하세요. 그 한마디에 순덕이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피하라고요? 무엇을 왜? 문을 열자 태호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어요. 평소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눈이 동그랗게 커져 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태호야, 무슨 일이야?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요. 빨리 나가셔야 해요. 태호가 순덕이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 착한 대학생이 이렇게까지 무서워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순덕이는 더 묻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혼자 살아오면서 터득한 직감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질문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라고. 잠깐 가방만. 안 돼요. 지금 당장요. 태호의 다급함에 순덕이는 그냥 따라 나섰습니다. 슬리퍼도 제대로 못 신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1층에 도착했을 때 태호는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를 확인한 것 같았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요. 태호야, 도대체 무슨... 쉿! 태호가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댔어요. 그리고는 순덕이를 이끌고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어요. 하지만 순덕이의 등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무서움 때문이었어요. 골목으로 나서자마자였어요. 쿵! 위에서 무거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이가 살던 2층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뭔가 단단한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태호와 순덕이는 동시에 위를 올려다봤어요. 순덕이의 방 창문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나올 때는 전등을 끄고 나왔는데 저게 뭐야? 순덕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쿵쾅쿵쾅 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더 멀리 가요. 태호가 순덕이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이는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됐어요. 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골목 끝에서 멈춰 섰을 때 태호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이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고 순덕이를 돌아봤어요. 태호의 얼굴이 가로등 불빛에 반쪽이 가려져 보였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긴장감이 흐르는 밤의 장면 말이에요. 할머니, 이제 말씀드릴게요. 태호가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어요. 저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세탁소 건물 앞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3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어둠 속이라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순덕이의 가슴이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 사람들이 누구야? 할머니의 가족이에요. 태호의 대답에 순덕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가족이라고요? 새벽 3시에 남의 집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가족이라고요? 하지만 곧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혹시 그 가족이라는 게 설마 우리 성민이와 유진이?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어요. 성민이와 유진이가 새벽에 제 집에 왔다고요? 그것도 이렇게 몰래, 갑자기. 지난 몇 달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어요. 유진이가 자꾸 요양병원 이야기를 꺼냈던 것, 성민이가 전화도 받지 않았던 것, 그리고 무엇보다 태호가 저한테 이상한 질문들을 했던 것까지. 태호야, 너는 어떻게 된 거야? 할머니,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요. 가면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두 사람은 24시간 찜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제 집 2층 창문에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제가 그 방에 그대로 있었다면 상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새벽 바람이 불어와 순덕이의 잠옷 자락을 흔들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자신을 살려준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태호가 깨워주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태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제야 순덕이는 자신이 부들부들 떨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서움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분노 때문이기도 했죠. 40년 동안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3년 동안 정성스럽게 대했던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대한다니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태호라는 천사 같은 젊은이 덕분에 목숨을 구했으니까요. 고마워, 태호야. 순덕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태호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직 고마워하시기엔 일러요, 할머니.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묻고 싶었지만 찜질방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입구를 보니 비로소 안심이 됐어요.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도대체 무엇의 시작이라는 걸까요? 찜질방 로비의 환한 불빛 아래서 태호의 얼굴을 제대로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진지하고 단단한 표정이었습니다. 평소에 순진해 보이던 대학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순덕이의 가슴 속에서 새로운 감정이 꿈틀거렸습니다.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기대감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시작되는 건가요? 찜질방 로비에 앉은 순덕이는 여전히 떨고 있었어요. 따뜻한 실내였는데도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태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많이 놀라실 거예요. 순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뭘 더 망설이겠어요? 말해봐, 태호야. 태호가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사실 대학생이 아니에요.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순덕이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뭔데? 탐정사무소에서 일하는 조수예요. 제 형이 탐정 일을 하거든요. 순덕이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탐정이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건가요? 그럼 처음부터 나를 속인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 태호가 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처음엔 정말 우연이었어요. 저희가 다른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며느리분 이름이 나온 거예요. 무슨 사건인데? 태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동산 사기 사건이었어요. 순덕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동산 사기라니. 그게 유진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할머니, 며느리분이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태호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보여줬어요. 사진들이었습니다. 유진이가 다른 남자들과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모르는 남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야? 모두 며느리분의 전 남편들이에요. 순덕이의 숨이 막혔습니다. 전 남편들이라고요? 유진이가 결혼을 여러 번 했다고? 3번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건 3사람 다 결혼한 지 1년 안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순덕이의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죽었다고요? 모든 남편이? 거짓말이야. 유진이가 그런 아이가 아니야. 하지만 순덕이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뭔가 이상했다는 걸. 할머니,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태호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아드님도 이 일에 관련되어 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순덕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바짝 말랐어요. 성민이도? 내 아들도? 그럴 리 없어. 성민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할머니, 제가 직접 들었어요. 일주일 전 밤늦게 아르바이트에서 돌아오는데 제 방 앞에 차가 와 있더라고요. 태호가 계속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집도 안 팔겠다고 하고 요양원도 안 가겠다고 하고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순덕이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건 분명 유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드님이 그럼 어떻게 하지? 라고 하더라고요. 순덕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성민이 목소리까지 들렸다니. 그때 다른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고로 만들면 되지. 재개발로 부지값도 많이 올랐고. 이런 말이요. 사고로 만든다고요? 순덕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태호가 순덕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탁소 부지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니까요. 없애려고 한다고요? 순덕이는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3년 동안 딸처럼 여겼던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한다니. 왜 그런 짓을 해? 할머니 세탁소 부지가 재개발로 50억 원짜리가 됐거든요. 그리고 아드님이 도박빚이 5억 원 있어요. 5억 원? 순덕이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성민이가 도박을 한다는 것도 빚이 있다는 것도. 그런데 할머니가 계시면 처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태호가 말을 못 이었어요. 하지만 순덕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없애려는 거구나. 순덕이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럼 오늘 밤에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온 거야? 네. 그래서 제가 급하게 할머니를 깨운 거예요. 순덕이는 태호를 바라봤어요. 이 젊은이가 아니었으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고마워, 태호야. 정말 고마워. 아직 안전하지 않아요, 할머니.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태호의 말이 맞았어요. 5억 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걸린 일인데 쉽게 포기할 리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해? 현행범으로 잡아야 해요.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에요. 태호가 휴대폰을 다시 꺼냈어요. 그리고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할머니 모시고 갈게요. 네,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전화를 끊고 태호가 말했어요. 할머니, 제 형을 만나셔야 해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거든요. 순덕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너무 아팠어요. 성민아, 왜 그랬니? 엄마가 그렇게 미워? 40년 동안 너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순덕이는 닥지 않았어요. 이제 슬퍼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살아남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태호야, 내 할머니, 나 이제 안다. 내가 뭘 해야 하는지. 태호가 놀란 표정으로 순덕이를 봤어요. 정의를 실현해야 해. 나 같은 할머니들이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순덕이의 목소리에 단단함이 실렸어요. 70년을 살아온 여자의 강인함이었습니다. 태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하긴. 그냥 살고 싶을 뿐이야. 하지만 순덕이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약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준비하는 전사의 눈빛이었어요. 검은 승용차가 찜질방 앞에 멈춰 섰어요. 태호의 형인 재욱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태호보다 키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재욱이라고 해요. 재욱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단단함이 느껴졌어요. 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차에 타세요. 차 안은 따뜻했어요. 히터가 켜져 있어서 얼었던 몸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덕이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재욱 씨, 정말로 성민이가 그런 짓을 하려는 거예요? 재욱이 백미러로 순덕이를 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힘드시겠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현실이라는 말이 순덕이의 가슴을 찔렀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새벽 풍경이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할머니였는데 하룻밤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할머니, 며느리분과 언제부터 사이가 안 좋으셨나요? 재욱의 질문에 순덕이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처음엔 아니었어. 그렇게 말하자마자 지난 3년의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진이를 처음 본 건 3년 전이었어요. 따뜻한 봄날이었는데 성민이가 데려왔을 때 정말 반가웠거든요. 35살 된 아들이 워낙 일만 하느라 결혼 생각을 안 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성민 씨한테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유진이의 목소리도 부드럽고 예뻤어요. 첫인상이 너무 좋았었죠. 예쁘기도 했지만 예의도 바르고 무엇보다 성민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눈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준비도 제가 도와줬어요. 순덕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의 기억이 너무 달콤해서 더욱 아팠습니다. 혼수며 예물이며 신혼집 마련하는 것까지. 제가 40년 동안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모은 돈을 거의 다 썼어요. 통장에 있던 3억 원을 거의 다 털어서 성민이의 신혼집을 장만해 줬거든요. 강남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30평대 깔끔한 아파트였어요. 어머님 덕분에 너무 좋은 집에서 신혼생활 시작하게 돼서 감사해요. 유진이가 그렇게 말할 때 정말 뿌듯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주 작은 것들이었어요. 순덕이가 계속 말했어요. 재욱과 태호가 조용히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명절에 와서 어머님, 이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해요라고 하면서 제가 준비한 차례상에 이것저것 트집을 잡더라고요. 처음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어요. 그 다음엔 아예 명절에 안 오더라고요. 핑계는 항상 있었어요. 유진이 집 부모님이 아프시다거나 회사 일이 바쁘다거나. 그래도 참았어요. 며느리 입장에서도 힘들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정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작년 겨울이었어요. 순덕이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유진이가 한 말이 지금도 생생해요. 어머님,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우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때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혼자 남겨진 게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같이 산 지 한 달도 안 돼서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유진이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했어요. 어머님, 그 반찬은 너무 짜요. 어머님, 그 프로그램 너무 시끄러워요. 어머님, 요즘 같은 시대에 세탁소는 안 맞아요. 정리하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그 세탁소는 제 자랑이었거든요. 남편이 아플 때도 그 집 덕분에 병원비를 댈 수 있었고 성민이 대학 등록금도 거기서 나온 돈이었는데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순덕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민이가 완전히 유진이 편이 되었다는 거였어요. 제가 유진이와 의견이 다를 때마다 성민이는 항상 유진이 말만 들었어요. 엄마, 유진이 말이 맞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고집을 부려? 심지어 엄마가 너무 구시대적이야. 좀 변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까지 하더라고요. 그 순간 순덕이의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제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35년 동안 키운 아들이 고작 2년 사귄 여자 편만 들다니. 그때 정말 허탈했어요. 차가 한적한 건물 앞에 멈춰 섰어요. 제육탐정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며칠 지내시면 돼요. 안전해요. 사무소 안은 의외로 넓고 깔끔했어요. 한쪽에는 책상과 컴퓨터가 있고 다른 쪽에는 소파와 간이 침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결정타가 된 건 언제였어요? 재욱이 차를 끓이면서 물었어요. 지난 겨울이었어요. 순덕이는 소파에 앉으면서 계속 말했어요. 그날도 지금처럼 추운 겨울이었어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열이 펄펄 끓고 있었는데 유진이가 어머님,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 받으세요. 우리까지 옮으면 안 되거든요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이틀 동안 방에 갇혀 있는데 아무도 안부조차 묻지 않더라고요. 물 한 잔, 죽 한 그릇 갖다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정말 서러웠어요. 순덕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게 가족인가 싶었죠. 그리고 그날 밤 성민이랑 유진이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여보, 어머님이 계속 이러시면 우리 생활이 너무 힘들어. 그러게. 차라리 어머님 혼자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요양원도 있고 하니까. 요양원이라고요? 제가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건강한데 요양원에 보내겠다고요? 그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성민이가 저한테 와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잠깐 떨어져서 살아보는 게 어때? 정중한 말투였지만 결국 쫓아내겠다는 뜻이었어요. 결국 저는 집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방 위에서 혼자 살게 된 거였어요. 성민이가 생활비로 한 달에 50만 원씩 보내주긴 했지만 그것도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처음엔 50만 원, 그 다음엔 40만 원, 최근엔 30만 원까지.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유진이가 자꾸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요양원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게 어때요? 집도 파시고 요양원으로 가시면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어요. 집을 팔라고요? 제가 40년 동안 모아서 산 그 집을 팔고 요양원에 들어가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내 집은 절대 안 판다. 내가 죽으면 너희 줄 거니까 걱정 말아라. 그랬더니 유진이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하더라고요. 순덕이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히 기분이 상했나 보다 했는데 이제야 알겠어요. 그때부터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구나. 재욱이 순덕이 앞에 따뜻한 차를 놓았어요.
할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40년을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순덕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슬퍼할 수 없었어요. 살아남아야 했거든요. 아침이 밝았어요. 탐정사무소 창문으로 따스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순덕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유진이의 가짜 미소가 떠오르고 성민이가 차갑게 자신을 내쫓던 모습이 생각났거든요. 재욱이 커피를 끓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해요. 태호가 큰 파일을 들고 와서 책상 위에 펼쳤어요. 안에는 사진들과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첫 번째 사진이었어요.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와 유진이가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이 첫 번째 남편이에요. 김춘식 씨, 75세였어요. 순덕이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결혼한 지 8개월 만에 계단에서 추락해서 돌아가셨어요. 보험금이 3억 원 나왔죠. 다음 사진을 넘겼어요. 이번엔 다른 할아버지였습니다. 두 번째 남편 박영수 씨 68세. 결혼 10개월 후 식중독으로 사망. 부동산과 보험금 합쳐서 8억 원. 순덕이의 손이 떨렸어요. 정말로 유진이가 그런 일을 했다니. 그럼 성민이는? 세 번째예요. 그런데 성민 씨는 조금 다른 패턴이에요. 재욱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유진은 보통 노인 남성들을 타겟으로 했는데 성민 씨는 점잖아요. 대신 성민 씨에겐 할머니가 있었죠. 순덕이의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진짜 목표였던 거네요. 할머니의 세탁소 부지가 재개발로 50억 원 가치가 됐어요. 이전 사건들보다 훨씬 큰 규모죠. 태호가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성민이의 도박 빚 내역이었습니다. 아드님이 불법 도박장에서 5억 원을 잃었어요. 매주 이자만 500만 원씩 갚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5억 원이라는 숫자가 순덕이의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그럼 성민이가 정말 절박했겠네요. 네. 그래서 유진의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재욱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들을 잡을 차례예요. 어떻게요? 함정을 만들어서 현행범으로 잡을 거예요. 태호가 종이에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간단한 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며칠 동네 친구 집에 머물렀다는 소문을 퍼뜨릴 거예요. 그럼 유진이가 알게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그들은 당황할 거예요. 분명히 할머니를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있으니까요. 재욱이 계속 설명했어요. 그럼 그들이 다시 행동에 나설 거예요. 이번엔 더 확실한 방법으로요. 순덕이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어떤 방법을 쓸까요? 아마 독을 쓸 거예요. 음식이나 음료에 독을 타서 할머니한테 드리겠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정말로 그걸 마셔야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저희가 미리 준비할 거예요. 태호가 작은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각종 장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형 카메라, 녹음기, 그리고 호신용 스프레이까지. 이 모든 걸로 할머니를 지킬 거예요. 재욱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하지만 순덕이에겐 다른 걱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연기를 잘할 수 있을까요? 40년 동안 세탁소만 했는데. 할머니, 걱정 마세요. 태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가진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요? 세탁 전문 지식이요. 할머니는 어떤 얼룩이든 보면 뭐가 묻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순덕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정말이었거든요. 40년 동안 온갖 얼룩과 싸워오면서 터득한 능력이었어요. 그 능력을 이용할 거예요.
범인들이 독성 물질을 다뤘다면 옷에서 특이한 냄새가 날 거거든요. 재욱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할머니의 예민한 후각과 촉감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순덕이의 마음에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어요. 자신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언제 시작할까요? 내일부터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해요. 할머니가 친구 집에서 며칠 지냈다고요. 태호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그리고 모레 저녁쯤이면 그들이 움직일 거예요. 정말 안전할까요? 순덕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할머니, 저희를 믿으세요. 재욱이 순덕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경찰도 연락해뒀어요. 신호만 보내면 즉시 출동할 거예요. 순덕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한 가지 더 준비할 게 있어요. 태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세탁소에 CCTV를 몇 개 더 설치해야 해요. 그들이 오는 모습을 다 기록해야 하거든요. 좋은 생각이에요. 순덕이도 동의했어요. 그럼 오늘 밤에 몰래 가서 설치할까요? 네. 그리고 할머니도 같이 가셔야 해요. 어디에 설치하는 게 좋을지 알려주셔야 하거든요. 순덕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며칠 만에 자신의 집에 돌아가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준비하러 가는 거였어요. 할머니, 각오되셨어요? 재욱이 진지하게 물었어요. 순덕이는 잠시 생각했어요. 40년 동안 고생해서 키운 아들과 싸워야 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정이었어요. 네, 각오됐어요. 순덕이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실렸어요. 그들이 저를 만만하게 본 게 잘못이에요. 태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멋있긴요. 그냥 살고 싶을 뿐이에요. 하지만 순덕이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약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40년의 경험과 지혜로 무장한 전사였어요. 그럼 오늘 밤 12시에 출발해요. 재욱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작전명은 순덕이의 복수로 할까요? 좋아요. 순덕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가슴 뛰는 일은 처음이었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됐어요. 드디어 진짜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순덕이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어요. 동네 친구 영순이에게 전화를 거는 거였습니다. 여보세요, 영순아? 순덕아, 어디 있어? 며칠째 세탁소 문이 닫혀 있던데? 영순이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어요. 30년 넘게 단골이었던 영순이는 순덕이가 하루라도 세탁소를 쉬면 바로 알아차렸거든요. 아, 그게 말이야. 순덕이는 재욱이 준 대본대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에 감기가 심해져서 내 집에서 지냈잖아. 고마웠어. 뭔 소리야? 우리 집에 온 적 없는데? 영순이가 의아해했어요. 아, 그게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그래. 순덕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거짓말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뭔가 이상하더라고. 뭐가 이상한데? 방문이 열려 있고 서랍도 뒤져진 것 같고 혹시 도둑이 든 건 아닐까 싶어서 영순이의 목소리가 놀란 것으로 변했어요. 어머, 그래. 요즘 독거노인 집 놀이는 나쁜 놈들이 많다던데. 경찰한테 신고했어? 아직 안 했어. 없어진 건 없는 것 같아서. 그래도 무서우잖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말해서 조심하라고 할게. 바로 이거였어요. 영순이는 동네에서 소문을 가장 빨리 퍼뜨리는 사람이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덕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태호가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어요. 비슷한 전화를 몇 명 더에게 걸었어요. 세탁소 단골들과 동네 아줌마들에게 말이에요.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걱정하면서도 금방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거라는 게 뻔했습니다. 저녁 6시쯤 재욱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네, 여보세요? 재욱이 전화를 받더니 순덕이를 바라봤어요. 그의 표정이 긴장된 것으로 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재욱이 말했어요. 할머니, 벌써 소문이 났어요. 누구한테요? 저희가 심어둔 정보원이 있어요. 며느리분이 동네 사람한테 전화했대요. 순덕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로 유진이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네요. 뭐라고 했대요? 시어머니가 어젯밤에 집을 비워서 도둑이 들었나 봐요. 정말 걱정이에요라고 하면서 걱정하는 척 했대요. 그 말을 들으니 순덕이의 안에서 분노가 치밀었어요. 아직도 연기를 하고 있다니. 연기가 정말 완벽하네요. 태호가 씁쓸하게 말했어요. 그럼 이제 그들이 계획을 세울 거네요. 네. 아마 내일 중에는 연락이 올 거예요. 재욱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순덕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서웠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9시, 순덕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유진이었습니다. 순덕이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정말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응, 괜찮아. 어디 계셨어요? 집에 도둑이 들었다던데요? 친구 집에서 며칠 지냈어. 감기가 심해서. 그런데 정말 도둑이 들었어요? 순덕이는 재욱이 알려준 대로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어. 방이 좀 어수선했긴 한데 없어진 건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도 무서우시잖아요. 내일 저희가 가서 확인해 볼게요. 유진이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어요. 걱정보다는 계산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고마워, 유진아. 어머님, 혹시 다른 곳에서 지내실 생각은 없으세요? 안전한 곳에서요. 또 시작이군요. 순덕이의 마음에 분노가 차올랐어요. 아니야. 내 집이 제일 편해. 하지만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세요? 괜찮아. 이제 조심할 거야. 유진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뭔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그럼 내일 오후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덕이는 온몸이 떨렸어요. 할머니, 어떠셨어요? 태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유진이 목소리가 달랐어요. 뭔가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재욱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뭔가를 확인했어요. 할머니 세탁소 주변 CCTV도 다 확인했어요. 내일 오면 모든 게 녹화될 거예요. 순덕이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세탁소가 멀리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할머니, 무서우시죠?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서워.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대로 당하는 거야. 순덕이의 목소리에 단단함이 실렸어요. 40년 동안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온갖 얼룩을 봤어. 어떤 얼룩이든 올바른 방법으로 처리하면 깨끗해져. 그녀의 눈빛이 결의에 차 있었어요. 이번엔 내가 그 더러운 얼룩을 지워낼 차례야. 재욱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대단하긴. 그냥 정의를 실현하고 싶을 뿐이야. 그 순간 재욱의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네, 여보세요? 재욱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정말요? 지금 당장요? 전화를 끊고 재욱이 말했어요.
할머니, 상황이 바뀌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유진이 지금 당장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있어요. 아마 내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순덕이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그럼 정말로 내일 올 거네요. 네. 그리고 이번엔 확실하게 처리하려고 할 거예요. 태호가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순덕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어요. 드디어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거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순덕이는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40년 동안 고생해서 키운 아들과 마지막 대결을 벌여야 하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싸워야 했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어요. 순덕이는 새벽 5시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오늘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전 9시 재욱이 최종 점검을 시작했어요. 할머니 몸에 카메라랑 녹음기 잘 붙어 있죠? 순덕이의 옷 안쪽에는 동전만한 크기의 카메라와 녹음기가 숨어 있었어요. 너무 작아서 전혀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건 비상벨이에요. 태호가 작은 버튼을 순덕이 손에 쥐어줬어요. 위험하면 이걸 누르세요. 그럼 저희가 바로 달려갈게요. 순덕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정말로 계획대로 될까요? 오후 1시 순덕이는 세탁소로 돌아왔어요. 며칠 만에 보는 자신의 집이었는데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한 집이 아니라 전쟁터 같았어요. 2층 방에 올라가서 주변을 정리했어요. 며칠 전 그들이 뒤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새삼 실감이 났어요. 오후 3시 정각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순덕이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예요. 유진이의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유진이와 성민이가 서 있었어요. 유진이는 큰 봉지를 들고 있었고 성민이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어서 와. 순덕이가 일부러 밝게 말했어요.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유진이가 방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녀의 눈이 빠르게 움직이며 모든 걸 살피고 있었습니다. 응, 좀 그래. 정말 이상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유진이의 연기는 여전히 완벽했어요. 진짜로 걱정하는 며느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덕이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저 가짜 미소 뒤에 숨은 진짜 모습을. 그보다 어머님 기력이 없으실 텐데 이거 드세요. 유진이가 봉지에서 작은 병을 꺼냈어요. 진한 갈색 액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뭔데? 한약이에요. 몸에 좋거든요. 그 순간 순덕이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게 바로 독이 들어간 음료구나.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냄새가 코끝에 스쳤어요. 40년 동안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터득한 후각이었습니다. 유진이의 옷에서 화학약품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독을 준비하면서 옷에 묻었나 봐요. 고마워, 유진아. 순덕이가 병을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마실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네, 천천히 하세요. 화장실에 가면서 순덕이는 비상벨을 눌렀어요. 이제 재욱과 태호가 올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나오려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로 이걸로 끝날까? 성민이의 목소리였어요. 당연하지. 이번엔 확실해. 유진이의 목소리였는데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니까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해? 이미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그렇긴 하지만 자기, 우리 약속 잊었어? 이 일 끝나면 좋은 곳으로 이사 가서 새로 시작한다고 했잖아. 새로 시작한다고요? 제 돈으로요? 순덕이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알겠어. 그럼 빨리 끝내자. 그래. 어차피 늙은이 한 명 없어진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늙은이 한 명이라고요?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순덕이의 안에서 분노가 활활 타올랐어요. 화장실에서 나와서 말했어요. 유진아, 미안한데 그 한약 잠깐 뒤에 마실게. 지금은 속이 좀 불편해서. 유진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왜요? 몸이 안 좋으실 때일수록 더 드셔야죠. 그래도 좀 있다가. 어머님, 차가우면 효과가 떨어져요. 지금 드세요. 유진이의 목소리에 강압적인 기운이 스며들었어요. 아니야, 나중에. 어머님, 성민이까지 나섰어요. 유진이가 어머님 몸 생각해서 준비한 건데 왜 안 드셔요? 그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덕이는 깨달았어요. 재욱과 태호가 오지 않고 있다는 걸.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싫어. 순덕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요? 좋은 게 아니잖아. 독이잖아.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방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유진이의 얼굴에서 가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성민이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무슨 소리세요? 다 알고 있어, 유진아. 순덕이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내가 누군지, 그동안 뭘 했는지 다 알고 있다고. 유진이가 웃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며칠 전부터. 그럼 왜 이렇게 덫에 걸린 척했죠? 너희들을 잡기 위해서. 유진이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어요. 잡는다고요? 할머니 혼자서요?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 설마 그 탐정들 말하는 거예요? 유진이가 그 이름들을 아는 게 이상했어요. 어떻게 알아? 놀랐어요? 우리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성민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우리가 며칠 전부터 다 지켜보고 있었어. 뭐라고요? 그리고 오늘 오기 전에 그들을 먼저 처리했어. 처리했다고요? 순덕이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아니에요. 유진이가 휴대폰을 꺼내서 뭔가를 보여줬어요. 사진이었는데 순덕이는 그것을 보는 순간 절망했어요. 재욱과 태호가 묶여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할머니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끝인가요? 정말로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순덕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 유진아. 넌 내가 만만해 보였구나. 유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70 넘은 할머니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하지만 틀렸어. 순덕이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40년 동안 혼자 살아온 여자를 우습게 본 게 잘못이야. 그때 순덕이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비상벨이 아니었어요. 호신용 스프레이였습니다. 유진아, 이것도 계획에 있었을까? 순덕이가 스프레이를 뿌리는 순간 유진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으악! 혼란을 틈타 순덕이는 문으로 뛰어갔어요. 계단을 뛰어내려가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혼자예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40년을 견뎌온 힘으로 끝까지 싸울 거예요. 순덕이는 계단을 뛰어내려가며 숨을 헐떡였어요. 뒤에서 유진이와 성민이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늙은 년이 어디로 도망가는 거야? 유진이의 목소리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어요.
스프레이를 맞아서 그런지 목소리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늙은 년이라고요? 방금까지 어머님이라고 부르더니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1층에 도착했을 때 순덕이는 잠시 멈춰섰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때 뒤에서 유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찾았다. 순덕이는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세탁소 밖으로, 비가 내리는 거리로. 하지만 뛰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왜 도망만 다니고 있는 거죠? 잘못한 건 저 애들인데 왜 제가 숨어 다녀야 해요? 그래. 이제 그만하자. 순덕이는 뛰는 걸 멈췄어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왜 멈췄어, 엄마? 성민이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더 이상 도망치기 싫어서. 현명한 선택이에요, 어머님. 유진이가 여전히 한약병을 들고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게 스프레이를 제대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유진아,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뭔데요? 재욱 씨랑 태호를 정말로 잡았어? 유진이가 웃었어요. 궁금해서 죽겠어요? 응. 그럼 직접 확인해 보시죠. 유진이가 휴대폰을 꺼내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예정대로 해주세요. 잠시 후 저 멀리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다가왔어요. 차에서 2명의 남자가 내렸는데 뒤에서 누군가를 끌고 나왔습니다. 재욱과 태호였어요. 두 사람 모두 손이 뒤로 묶여 있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살아 있었어요. 순덕이의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유진이가 뽐내며 말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그럼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당연하죠. 어머님이 탐정사무소에 들어가는 것부터 다 보고 있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세운 모든 계획이 헛된 거였나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어? 재미있으니까요. 재미있다고요? 어머님이 열심히 복수 계획 세우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끝까지 지켜본 거예요. 어차피 결과는 뻔하니까. 정말 악독한 여자였어요. 저희들을 가지고 놀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제 정말 끝인 건가? 그렇죠. 이제 모두 다 같은 곳으로 갈 거예요. 유진이가 한약병을 들고 다가왔어요. 잠깐. 순덕이가 손을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요? 미안해. 뭐가요? 내가 이렇게 될 때까지 모른 척한 것. 유진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해봤자. 아니야. 순덕이가 그녀의 말을 끊었어요. 내가 미안하다고 한 건 너한테가 아니야. 그럼 누구한테요? 순덕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우리 남편한테. 아들을 이렇게 못난이로 키워서 미안하다고. 그 순간 성민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엄마. 그리고 내 자신한테도 미안해. 이런 못된 며느리를 받아들여서. 어머님 닥치세요. 유진이가 소리쳤어요. 이제 그만 조용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순덕이가 계속 말했어요. 너희들한테도 미안해. 우리한테요? 응. 너희들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나를 만나서 불행하다고 생각해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변에서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경찰차들이 사방에서 나타났어요. 1대, 2대, 3대, 무려 5대나 되었습니다. 뭐야? 유진이가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어떻게 된 거야? 경찰들이 차에서 내려서 저희를 포위했어요. 손들어. 전부 꼼짝 마. 이상해. 어떻게? 유진이가 중얼거렸어요. 궁금해? 순덕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내가 알려줄게. 순덕이는 옷 안쪽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알아? 녹음기. 맞아. 너희들이 한 말 전부 다 녹음됐어.
사실 이 녹음기는 태호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저한테 준 거였어요. 비상벨과 스프레이와 함께 말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함정이었어요? 맞아. 내가 연기한 거야. 순덕이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사실 민우와 태호가 사라진 걸 확인한 순간부터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혼자서라도 그들의 범행을 녹음하고 경찰에게 증거를 제공하는 거였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납치한 걸 알았어요? 몰랐어. 하지만 너희들이 뭔가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했지. 정말로는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건 느꼈거든요. 그래서 경찰한테 미리 연락해 둔 거야.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되면 즉시 출동해 달라고. 언제요? 어젯밤에. 어젯밤 탐정사무소에서 나온 후 저는 바로 경찰서에 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오늘 일어날 일에 대비해 달라고 했죠.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이제 있잖아. 순덕이가 녹음기를 흔들어 보였어요. 너희들이 직접 자백한 거 이거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때 경찰관 한 명이 다가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녹음은 잘 됐나요? 완벽해요. 전부 다 들어있어요. 경찰관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을 체포하겠습니다. 김유진, 이성민, 당신들은 살인 미수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 유진이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이 두 분도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재욱과 태호를 구급차로 옮기면서 태호가 저를 보고 웃었어요. 테이프가 붙어 있어서 말은 못했지만 눈빛으로 잘하셨어요 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게 끝난 후 순덕이는 혼자 세탁소로 돌아왔어요. 비는 그쳤고 서쪽 하늘에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노을이었어요. 2층 제 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창문 너머로 도망쳤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여기 있을 수 있게 되었네요. 순덕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할머니, 저희예요. 조사 결과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김유진은 지금까지 총 3명의 남편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었어요. 그리고 이성민은 공범으로 확정됐고요. 3명이나요? 생각보다 더 많았네요. 그럼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김유진은 무기징역 이상, 이성민은 최소 15년 이상은 받을 것 같아요. 15년. 성민이가 나올 때쯤이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슬프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40년을 살아온 힘으로 정의를 실현한 거였으니까요. 사건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순덕이는 세탁소에서 평소와 같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예전과 달랐어요. 무언가 큰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덕이가 나가보니 재욱과 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태호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얼굴에 멍이 좀 있긴 했지만 건강해 보였습니다. 어서 와. 괜찮아? 네, 다 나았어요. 재욱도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보다 할머니가 더 훌륭한 탐정이에요.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도와줬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지. 순덕이가 겸손하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뿌듯했어요. 아니에요. 마지막에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신 건 정말 놀라워요. 태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더 큰 사건을 막을 수 있었어요. 유진이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해칠 뻔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니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제가 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었다니. 세 사람은 세탁소 앞 평상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법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들으셨어요? 재욱이 물었어요. 응, 들었어. 유진이는 무기징역, 성민이는 15년형이라고 하더라. 순덕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성민이는 자신의 아들이었거든요. 성민 씨가 법정에서 뭐라고 했는지도 들으셨어요? 뭐라고 했는데?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이런 끔찍한 짓을.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덕이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지만 그래도 성민이가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있다니 다행이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태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슬프긴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 순덕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잘못한 사람은 처벌받아야 해. 그게 내 아들이라고 해도. 재욱이 순덕이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그때 동네 아줌마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순덕아, 정말 고생 많았어. 영순이가 먼저 다가왔어요.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 정말 무서워.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순덕이가 정말 용감해. 혼자서 그 나쁜 놈들을 다 잡았다니. 동네 사람들의 칭찬이 이어졌어요. 순덕이가 우리 동네 영웅이야. 40년 동안 세탁소 하면서 쌓은 내공이 있어서 그래. 앞으로 우리도 조심해야겠어. 요즘 세상이 너무 무서워. 순덕이는 이런 관심이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웠어요. 영웅이라니 그냥 살려고 한 거야. 그래도 대단해. 70이 넘은 나이에 그런 용기를 내다니. 사람들이 돌아간 후 재욱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아직 생각 못 해봤어. 사실 앞으로가 막막했어요. 아들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된 거잖아요. 혹시 저희와 함께 일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태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뭐라고? 탐정 일 말이에요.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탐정이라고요? 70 넘은 할머니가요? 할머니, 진짜로 생각해 보세요. 재욱도 거들었어요. 할머니처럼 용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세탁소를 운영하시면서 터득한 관찰력도 대단하고요. 순덕이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탐정이라니.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어요. 좀 생각해 볼게.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저녁 순덕이는 오랜만에 푹 잤어요. 악몽도 없고 중간에 깨는 일도 없이 아침까지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에서는 남편이 나왔어요.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저한테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순덕아, 고생했어. 정말 잘했어.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새로 시작해. 남은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꿈에서 깨고 나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쁜 눈물이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순덕이는 재욱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재욱 씨, 저예요. 할머니,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탐정일 해보고 싶어요. 정말요? 재욱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 있었어요. 네. 저 같은 할머니들을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이 또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잡고 싶어요. 와, 정말 좋아요, 할머니. 그렇게 해서 순덕이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탐정이 되다니. 생각해보면 정말 웃긴 일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후 첫 번째 의뢰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사기꾼에게 속은 할머니가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어떤 사기인데? 보험 사기예요. 가짜 보험을 팔면서 노인들을 속이고 있다고 해요. 순덕이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그런 나쁜 놈들을 그냥 둘 수는 없지. 내일 그 할머니를 만나볼까요? 좋아. 그날 밤 순덕이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봄이 오고 있었어요. 새싹들이 돋아나고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새로운 봄을 맞은 기분이었어요. 비로소 진짜 시작이었어요. 성민아, 유진아. 순덕이는 멀리 교도소 방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내가 누군지 알게 됐어. 그리고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거였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약한 할머니가 아니에요. 정의를 실현하는 탐정 할머니가 된 거죠.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40년의 경험과 지혜로 무장한 순덕이의 진짜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내일부터 또 다른 모험이 시작되겠네. 순덕이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재욱과 태호,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순덕이는 문을 닫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은 또 다른 하루,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